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교보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로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PF 이슈이죠.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보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투자업, 자문업 등등을 하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재무제표를 좀 짤막하게 보자면 교보증권 같은 경우 PBR이 0.3배 그리고 BPS가 16,525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교보증권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죠.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이에요.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은 발생하는 이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대책 자체가 금융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업들, 이 금융사들 전체가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PF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PF 전체 시장은 230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리를 하면서 이 금액적인 부분이 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다음에 사업상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거겠죠. 일단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공동 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공동으로 마련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겠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모양새인 만큼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이 금융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주재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인센티브 방안 제도를 손을 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7월에는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이후에 조정을 하면서 9월부터는 PF 사업장을 좀 정리하면서 가려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9월부터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때부터 이 PF 공동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으로 마련할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이 정부와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증권사, 즉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 1차 세미나 때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좀 실망감이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배당락과 겹치면서 좀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5월 2일에 2차 세미나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2차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처음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 때처럼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했지만, 워낙 내용들이 실망이 컸다 보니까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놨었는데, 지금 한 20일 이평선 이 부근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근이 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 발표 때 이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 지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PF 이슈로 인해서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교보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